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사연을 듣다 보면 시댁과 친정에 얽힌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는 곳이 저희와 멀지 않다는 걸 느끼게 돼요. 실은 저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31살이 됐을 때 처음으로 마음을 다해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전에는 좀 즐기려는 기분으로 만나기도 했고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상대가 좋다고 하면 사귀었거든요. 하지만 이 남자는 어디가 그렇게 끌렸던 건지 모르겠네요. 남자는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해외 브랜드 편집샵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빠가 엄마의 생일에 색다른 걸 선물하고 싶다며 저한테 골라달라고 해서 찾다가 그 사람 매장까지 가게 됐죠. 김현정님, 저희 매장 고객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해외에서 신제품이 들어올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카운터까지 나와서 친절하게 하는 모습이 남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기도 해요. 참 열심히 사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렇게 인연이 돼서 저희는 사귀는 사이가 됐어요. 연애할 때도 느꼈지만 남편은 고객을 많이 상대해서 그런지 굉장히 사교적이고 말솜씨가 좋았어요. 외모도 말끔한데 어딘가 순수해 보여서 사람들 시선을 끌었고요. 저도 그런 모습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정년퇴직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원래 전업주부여서 주로 집에만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퇴직한 이후로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놀러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부업 같은 것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남동생이 한 명 있었고요. 남동생은 저처럼 회사에 다니며 착실히 자기 경력을 쌓고 있었어요. 결혼 당시 남편은 사업 때문에 자금 상황이 넉넉하지 않았고 시댁도 경제적으로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돈하고 대출받은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하게 됐어요. 그렇게 저희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결혼하고 몇 년은 별 문제 없이 잘 지냈어요. 남편은 연애 때처럼 재미있는 말도 잘했고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고요. 원래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런 사업을 하는구나 할 정도로 처음 볼 때나 같았어요. 하지만 3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남편은 자꾸 저한테 아빠 회사에 자리 하나만 마련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빠 회사는 건설 쪽 일이라 당신 지금 하는 일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무슨 명목으로 자리를 달라고 해.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면 당신 매장은 어떡하려고? 그거야 내가 알아서 처분할게. 요새 수입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 일에 메리트가 없어서 고민이 많이 된다고. 재고도 자꾸 늘어나기만 하고 나도 번듯한 회사에서 제대로 된 직함 달면 당신도 좋고 우리 부모님도 진짜 좋아하실 텐데. 난 아빠 사업은 잘 몰라. 나도 아빠 회사 안 들어가고 그냥 내 적성에 맞춰서 다른 데에 취직했잖아. 우리는 원래 아빠 일은 아빠 일, 내 일은 내 일 이런 식으로 해와서 그런 부탁은 어색해. 아 진짜 마누라가 그런 거 하나 못 해주냐? 남편은 그렇게 투덜대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빠를 만나서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 회사에 저 있을 자리 없을까요? 장인어른 밑에서 일도 배우고 착실히 해보고 싶습니다. 장인어른도 생판 남보다 사위인 제가 회사에 있으면 그래도 좀 든든하지 않겠어요? 제가 장인어른한테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지금 자네 하고 있는 일하고 우리 회사는 일적으로 별 관계가 없지 않나? 그리고 자네 사업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갑자기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건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회사에 있으면 장인어른도 더 마음이 든든하실 것 같다고요. 하나뿐인 딸이 아버지 회사에 안 들어가고 다른 데서 일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님 밑에서 일을 배우면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다 제가 잘하는 것 같으면 물려주셔도 되잖아요. 그건 생각해본 적 없네. 뭐 자네 말대로 피부치가 회사에 있으면 든든할지 몰라도 그건 나름대로 부담스러운 일이야. 또 내가 봤을 때 자네는 우리 일하고 안 맞아. 자네는 여자들하고도 허물없이 말도 잘하고 꾸미는 것도 좋아하니 지금 하는 일을 더 잘하는 게 좋을 것 같네.
아빠는 남편이 알아듣도록 잘 말하면서 거절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 아빠만 보면 회사에 취직시켜달라고 조르듯이 말했고, 그 때문에 아빠는 남편과 만나는 걸 점점 불편해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회사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단호하게 거절하셨고요. 저도 그런 아빠한테 조금은 불만이 있었어요. 아빠, 그러지 말고 민수 씨 일할 자리 좀 마련해줘.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진심인 것 같은데 일단 시켜보고 나서 정 아니면 그때 안 된다고 해도 되잖아. 현정이 네가 보기에는 진심 같아 보이냐? 글쎄다. 난 잘 모르겠구나. 그리고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경영 문제야. 나 혼자 정할 일도 아니고 모든 사원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야 되는 거야. 라며 제가 다시는 말도 못 붙이게 정확히 거절하셨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편은 아빠의 태도에 많이 서운했나 보더라고요. 한 번은 명절에 친정에 가서 술을 잔뜩 마시더니 아빠 앞에서 한바탕 푸념을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진짜 너무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못 믿어오세요. 저도요, 아버님 밑에서 제대로 경영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잘할 자신 있어요. 편집샵도 요즘 경쟁이 너무 심해서 이젠 한 달 수입이 월급쟁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래서 제가 언제 날개를 펴고 살겠습니까? 저도 진짜 잘 돼서 현정에 효광시켜주고 싶어요. 제 이런 깊은 뜻도 모르시고 매번 안 된다고만 하시니 정말 서운합니다. 사위도 자식 아니었나요? 저는 장인어른한테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자네야말로 내 뜻을 오해하지 말게. 내가 말했잖아. 자네는 건설 쪽 일이 안 맞아. 사업 하나 해봤다고 다른 사업 아무거나 할 수 있을 줄 알면 그거야말로 잘못 생각한 거네. 건설 쪽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나? 자네가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지도 몰라. 나도 별일 다 겪으며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걸세. 그런데 자네 지금 사업 어렵다고 그 고비 하나 넘기지 못해서 나한테 회사에 자리 하나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쪽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지금 하는 일이나 잘해서 샵을 키워볼 생각하게. 진짜 너무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제 속을 터놓고 말씀드리는데 이러시다니 진짜 너무해요. 남편은 속상하다더니 그대로 집에서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저도 너무 속이 상했죠. 남편도 이해가 가고 아빠 말도 맞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뭐라고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저는 친정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하고는 남편을 찾으러 나갔어요. 그 후 남편은 친정에도 가지 않고 회사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만큼 서운했나 보다 하고 남편의 마음이 풀리기를 기다렸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저랑도 친한 오빠였어요. 지금 사장님이랑 임원분들 안 계신데 현정이 네 남편이 사장님 사위라고 무작정 사장실에 들어가서는 비서들 곤란하게 하나 봐. 저는 바로 회사에 가서 남편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행정과에 가서 윗사람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왜 이래 정말? 회사 이야기 안 하길래 끝난 줄 알았더니 대체 여긴 왜 와서 이러고 있어? 나는 그냥 장인어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알고 싶어서 온 거야. 장인어른이 하도 나한테 안 맞는다고 하니까 도대체 얼마나 안 맞나 확인 좀 하고 싶었지. 근데 당신은 어떻게 알고 왔어? 회사는 어쩌고? 내가 회사 빼먹었나 그건 걱정돼. 당신 샵은 괜찮고 당신이 이러고 있으니 회사에서 나한테라도 연락한 거지. 아빠는 계약이 있어서 연락할 수 없으니까. 그러는 중에 아빠가 임원분들과 회사에 돌아오셨어요. 아마 회의가 끝나고 남편이 이러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바로 오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대체 지금 이게 다 뭔가? 자네 오늘은 매장 안 열었나? 자기 사업은 어쩌고 남의 회사에 와서 이러고 있어? 현정이까지 일 못하게 만들고? 라며 아빠가 전과 다르게 꾸짖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어요. 장인어른, 제가 올까봐 이 사람한테 연락만까지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전 자식으로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저도 다시는 회사 이야기 안 합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일도 없을 거고요. 근데요, 장인어른,
저 너무너무 서운합니다. 그렇게 돌아온 저와 남편은 대판 싸움을 벌였어요. 아빠가 몇 번이나 안 된다고 하셨잖아. 안 되는 이유도 납득되게 말씀하셨는데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 사실 지금 샵 운영 너무 힘들어. 그래서 처분하고 장인어른 밑에서 제대로 경영을 배우고 싶은데 너무 몰라주시니까 그러지. 그렇게 나도 배우고 장인어른도 도와드리면 상부상조하고 좋은 거잖아. 그런데 당신까지 이렇게 무조건 날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솔직히 당신이 그렇게 부탁했으면 끝까지 거절하셨겠어? 이게 다 한 달이 건너 사위라고 그러시는 거지. 아빠는 나였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또다시 회사 찾아가서 이런 불상사는 만들지 마. 됐다 됐어. 진짜 너무 말이 안 통하니까 미칠 것 같아. 장인어른이나 당신이나 똑같다고. 라며 나가더니 그날은 집에 오지도 않았어요. 진짜 왜 이 정도로 건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동안 잘하던 편집샵 놔두고 뭐 하는 건가 싶어서 편집샵 운영 상태가 어떤지 알아봤는데 남편이 말한 대로 전보다 어렵기는 하지만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날은 아빠가 화내는 모습을 보이시니 남편도 쇼크였는지 더는 아빠 회사를 들어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더군요. 딱 하루 찜질방에서 잤다며 온몸이 쑤신다고 투덜대더니 그 후로는 집을 나가서 자고 들어온 일도 없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대학원 석사까지 나온 후 줄곧 아빠 회사에서 일했던 저와는 친남매처럼 지냈던 오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였어요. 저와 부모님은 모두 충격에 빠져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 오빠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아빠가 계속 장학금을 줘서 대학까지 보냈었어요. 같은 동네에 살면서 부모님끼리도 친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편이 어려워져서 아빠가 계속 후원해 주셨거든요. 오빠는 성적도 뛰어나고 머리도 비상해서 웬만한 대기업에서도 스카우트 하려는 인재였어요. 아빠한테 받은 은혜를 갚겠다며 회사에 들어와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아빠는 엄청 충격을 받으셨어요. 저도 친오빠나 다름없던 오빠의 죽음에 너무 황망해서 엄마와 서로 끌어안고 울기만 했어요. 오빠의 가족으로는 부인과 유치원 다니는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빠의 부인은 선천적으로 류마티스가 있어서 힘든 일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빠는 부인뿐 아니라 그 친정 생활비도 책임지면서 정말 열심히 살던 사람이라서 아빠도 그런 오빠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회사도 물려줄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오빠의 부인이 목 놓아 울기만 하자 아빠는 내가 정우를 아들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니까 연희 너 앞으로 사는 건 걱정 마라. 아들 가족 안 생기는 아버지 봤니? 내가 책임지마. 아버님, 저 어떡해요. 그 사람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며 서로 안고 펑펑 우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빈소에 절을 한 남편은 언니와 대충 인사를 하더니 아빠의 손을 부여잡고는 장인어른, 믿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가서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저는 그 마음 헤아리지도 못하겠네요. 이제는 제가 장인어른의 힘이 되어드릴게요. 정우 씨만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빈자리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빠는 남편의 말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듣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오빠의 장례가 모두 끝나고 난 후에 남편은 또 무작정 아빠의 회사를 찾아갔던 거였어요. 아빠는 이제 아예 대놓고 화를 내셨어요. 대체 왜 이러는 게야? 자네 건설 쪽 경력이 없어서 안 돼. 듣기 거북하겠지만 지금의 자네는 우리 회사에 갓 들어온 신입사원보다도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이렇게 대뜸 찾아와서 정우 자리에 앉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는 무참할 정도로 남편을 회사에서 쫓아냈고 그때부터 남편은 저한테 막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는 나 같은 거한테 관심 요만큼도 없지? 있으면 자기 남편이 아빠한테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데 이러고 넋놓고 앉아있을 수 있어? 너도 나 무시하지? 말해봐. 애비나 딸내미나 쇠고집에 거만한 건 똑같아가지고 재수없게. 말 다 했어? 내가 수백 번도 더 말한 것 같은데 아빠가 아니라고 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당신이야말로 이제 그만 미련 좀 버리고 자기 사업에 집중해. 그래, 네 애비나 너나 아주 잘났다 잘났어. 지들만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 진짜 더럽게 밥맛 없어. 라며 빈정거리고 아무 말이나 퍼부었고 시부모님도 저만 보면 곁눈질을 핥고 말도 붙이지 않았어요. 뭐 회사라도 한다고 해서 혼수는 제대로 해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지. 그럼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시내가 사업 좀 한다고 우리를 우습게 하는데 이제는 질린다 질려. 라고 시어머니가 저 들으라고 시아버지한테 말하면 시아버지는 그러게 민수는 뭐처럼 애교 하나 없는 애랑 결혼을 하겠다고 했대. 지 아버지 하나 구워 삼지도 못하는 거? 이런 식으로 큰 소리로 저한테 눈치를 줬어요. 하지만 시동생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 형수님 아버지는 굉장히 현명하신 것 같아요. 형수님이 하나뿐인 딸이라고 해서 무조건 넘치게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 점이 좋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도련님. 저희 부모님은 돈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고 저 키우실 때도 한 푼도 허투루 쓰시지 않으셨어요. 결혼할 때도 워낙 민수 씨가 가진 게 없어서 아빠가 보태주신 거지 아니면 그것도 해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형이 혼자 살 때 사치만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형수님을 곤란하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니에요. 이게 왜 도련님이 사과할 일이에요. 그래도 도련님이라고도 말이 통해서 다행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임무를 살도록 교육받고 자라서 남편과 사는 집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우리 수준에 맞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저희가 25평 아파트에 사는 것도 자기 편집샵이 생각만큼 확장되지 않는 것도 다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아빠 회사에 들어가면 수입이 늘어날 것 같았는데 아빠가 그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으시니 완전히 화가 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시댁에서 노골적으로 저희 집에 돈을 요구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에 오셔서 놀란 적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제가 전화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손 가는 거 싫으니 웬만하면 집에도 찾아오지 말라는 분이었거든요. 니네 아버지한테 1억만 좀 빌릴 수 있을까? 니네 시아버지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계속 놀고만 있기도 그렇잖니. 사돈 좋다는 게 뭐니? 이렇게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니네 아버지도 사돈이 놀고 있다고 하는 것보다 뭐 하나라도 일하고 있다고 하면 훨씬 낫잖아.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데 저는 그 뻔뻔함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 말 못해요, 어머니. 제가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시댁 일하는데 돈을 달라고 해요. 그리고 아버님도 돈이 없으면 뭘 하기보다 그냥 계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우, 민수 말이 맞았네. 돈 있다고 더럽게 유세 떤다더니 니네 애비도 딱 그렇다며. 그리고 너 말이다. 며느리가 시애미 가르치겠다고 말 대답하는 거냐? 내가 돈 빌려달라니까 우스워 보여? 사람 무시해?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집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맞다고 배웠고 저도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그 부탁은 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전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아, 그래. 니네 집만 잘났다. 나도 그따위 돈 필요 없다. 라더니 집 현관문을 부서져라 쾅 닫고 가버렸어요. 그날 일은 오히려 시동생이 와서 사과했고요. 우리 부모님이지만 저도 이해가 안 가요. 형수님, 진짜 미안해요. 부모님도 형도 언제 철들고 제대로 살려고 하는지 진짜 모르겠네요. 정말 그나마 시동생이 있어서 제가 숨통이 트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얼마 동안 잠잠하던 시댁은 이제는 노골적으로 남편한테 아버지 회사에 자리를 달라고 난리를 쳤어요. 어떻게 된 장이니 사위한테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니? 넌 아내가 돼서 그렇게밖에 못하니? 우리 민수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무시당하고 거절당했으면 너라도 나서서 아빠와 남편 사이를 돈독하게 만들고 남편한테 번듯한 직함 하나 주게 했어야지. 어머니,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요. 저희 아빠 회사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도 아니에요. 어머니 아들은 건설 쪽 일을 전혀 몰라서 아빠 회사의 신입보다도 못하니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저한테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렇게 무작정 걸려온 전화를 끊고는 화가 나서 혼자 부르르 떨었네요. 저는
내가 이 남자하고 왜 살아야 하나 회의감이 들었어요. 이봐요, 박민수 씨. 이제 당신 어머니까지 나한테 전화해서 당신 우리 아빠 회사에 취직시키라네? 번듯한 직함주라고. 나 이제 더는 못 참아. 아닌 건 아니라고 했고 당신 일이나 잘 하라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혀? 이혼하자. 이혼이라니 무슨 소리야. 아무리 화가 나도 할 말이 따로 있지. 그럼 왜 그렇게 아빠랑 날 괴롭혀? 당신이 그렇게 건설회사 들어가고 싶으면 당신 힘으로 다른 회사에 들어가 봐. 그러면 아빠 생각도 달라질 수 있잖아. 이젠 어머니한테까지 전화 받게 만들어?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다신 안 그럴게. 엄마한테도 그런 전화 하지 말라고 할게. 집에도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하지도 말라고 할게. 장인어른도 그만 찾아갈 테니 이혼 얘기는 하지 말자. 하지만 이미 저는 남편한테 질릴 대로 질렸고 그런 사과도 진심이라고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 싶었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엄마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현정아, 네 아빠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단다. 이걸 어쩌면 좋냐? 엄마, 진정하고 너무 겁먹지 마. 괜찮을 거야. 병원 어디야?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저는 전화를 받으며 택시를 잡아타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아빠는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정말 날벼락도 그런 날벼락이 없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아빠 장례식을 치르는데 전에 사고로 죽은 정우 오빠의 부인이 와서 엄마와 한참 이야기를 하더군요. 엄마를 위로해주는 것 같아 너무 고마웠지만 자꾸 눈물이 흘러서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오빠도 그렇고 아빠까지 저한테서 소중한 사람들이 자꾸 제 옆에서 사라지는 게 너무 두렵고 슬펐어요. 그런데 나타나야 할 남편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이 남자가 왜 안 오나 하고 연락을 해봤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였어요. 그 사람은 그날 밤 늦게야 빈소에 나타났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 그런데 남편은 대뜸 이런 말부터 하는 거였어요. 혹시 말이야, 아버지 유언장 같은 거 없었어? 당신한테 회사 다 물려주셨겠지? 재산도? 지금 그게 중요해? 제정신이야? 그냥 확인만 해본 건데 뭘 그렇게 화를 내? 라는 남편은 뭔가 홀가분한 표정이더군요. 그러다가 정말 천인공노할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잠깐 밖에 나갔다가 남자 화장실 앞을 지나는데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걱정 마 엄마. 이 집에 다른 자식 없잖아. 이제 그 재산 다 우리 거나 마찬가지야. 오늘 싹 다 정리하고 내 이름으로 아파트 계약도 하나 했어. 내가 언제까지 25평짜리에 살아야 돼? 60평 계약했으니 그렇게 알아. 라더니 킥킥거리며 전화를 끊고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거였어요. 저는 눈이 뒤집어져서 화장실 안으로 달려들어가 남편의 머리채를 붙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어요. 야, 이 미친놈아. 네가 제정신이야? 뭐? 우리 아빠 재산이 다 네 거라고?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뭘 정리했는데?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야. 그러자 남편은 거칠게 저를 뒤로 밀쳐서 떼어냈어요. 아, 좀 그만 찡찡대라. 이제 이 세상에 네 편 없다. 나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너 끝장이라고. 내가 그동안 그 회사는 괜히 갔을 것 같아. 너나 니네 애비나 찔러도 바늘 하나 안 들어가길래 거기 변호사 내가 구워 삶아놨어. 접대도 몇 번이나 했다고. 니네 아버지 어떻게 되면 내 앞으로 재산 해놓는 걸로 유언장 다 만들어 놓기로 했고 넌 이제 나한테 죽었습니다 하고 고개 숙이고 살아야 돼. 야, 그게 통할 것 같아?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게 될 것 같냐고. 왜 안 돼? 내가 편집샵 정리해서 그 돈 변호사 주기로 했어. 이거 너한테 말해봤자 아무 증거도 안 되는 거 나도 다 알거든. 이 말을 누가 녹음을 하기를 해. 뭐 녹화가 되기를 해. 살아있는 동안 장인어른이 날 강하게 키우려고 엄하게 굴었다가 돌아가시면서 나를 다 믿고 맡긴다는 그런 스토리야. 그러니까 김현정 씨, 당신도 잘 알아둬. 박민수 너 처음부터 이런 목적으로 나한테 잘했어? 그래서 나하고 결혼한 거였어?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이제 알았어? 이런 미친놈이? 라며 남편한테 다시 달려드는데 누군가 뒤에서 저를 잡더라고요.
제 앞에 있던 남편은 제 뒤를 보며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요. 놀라서 돌아보니 거기에는 아빠가 변호사와 함께 서 있었어요. 그래, 현정아. 저는 완전 미친놈이다. 그러니 저런 놈한테 괜히 기운 쓸 거 없다. 이렇게 저 시커먼 속내를 다 알았으니 됐어.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놀라서 아빠를 보는데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덜덜 떨기만 하더라고요. 경찰에서 곧 도착할 겁니다. 라며 변호사가 남편한테 말하며 봉투를 내보이더군요. 증거가 없다고 했지? 그동안 나한테 접대하면서 했던 말. 당신이 유언장 조작해달라고 한 거 여기 다 남아있어. 알고 보니 변호사가 남편의 꿍꿍이를 안 이후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이런 일을 꾸미신 거였어요. 정우 오빠의 부인은 친척 중에 대학병원 의사가 있어서 이번 일을 도와줬고요. 남편이 이렇게 나올 때를 기다리느라 저한테도 말을 하지 않고 장례식장까지 마련해서 현장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난 진짜 아빠 돌아가신 줄 알고 얼굴 한 번도 못 봤는데 어쩐지 병원에서 아빠를 안 보여주더라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미안하다, 현정아. 그런데 나도 저놈이 어떤 놈인지 똑똑히 알아야 했고 영 인간이 될 기미가 안 보이면 그런 놈하고 더 이상 살게 둘 수가 없었어. 미안하다, 현정아. 내가 엄마한테 아까 아빠 괜찮다는 말 하고 있었어. 너까지 속여서 미안해. 라는 정우 오빠 부인의 말에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까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울음이었죠. 괜찮다는 안도감과 아빠가 살아계시다는 기쁨이요. 근데 병원 의사가 이런 거 거짓말해도 돼요? 혹시 잘못해서 잡혀가면 어떡해요? 라는 저의 걱정에 정우 오빠 부인은 웃으며 미리 경찰에 전화했었어. 그래서 경찰 수사를 돕는 걸로 얘기해뒀고 걱정 안 해도 돼. 언니, 진짜 너무 고마워요. 우리 집 위해서 이런 일까지 다 해주고 정말 고마워요. 그런 말 마. 나한테 사장님은 시아버지나 다름없으셔. 그 애한테도 얼마나 신경 많이 써주셨는데 지금은 나랑 우리 애한테도 다달이 생활비 챙겨주시고 나한테 현정이 너는 동생이나 다름없어. 라며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남편은 돌아가는 상황을 보더니 진짜 큰일 났다 싶었는지 무릎을 꿇고 아빠 앞에서 싹싹 빌었어요. 장인어른, 한 번만 살려주세요. 장인어른이 하도 회사에 안 들여보내주니까 저도 잠깐 미쳐서 그랬던 거예요. 정말 마음 잡고 잘 살게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자네가 왜 그렇게 내 회사에 들어오지 못해 안달일지 내 나이쯤 되고 사업하다 보면 훤히 보이는 법이야. 그걸 우리 변호사도 알고 있었고 자네가 어리석었지. 그리고 내 딸 인생 더는 힘들게 할 수 없네. 자네 같은 인간하고는 연을 끊어야 내 딸도 새 인생을 시작하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새 사람 돼서 살게요. 여보, 현정아, 내가 이렇게 빌게. 아버님한테 말 좀 해줘. 장모님, 형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모두 냉정히 거절했고 남편은 곧 들이닥친 경찰한테 끌려갔어요. 저는 몰랐는데 남편 편집샵도 사기건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브랜드를 위조해서 비싼 값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홀딱 빠져서 정신을 못 차렸다니 제 자신이 너무 수치스럽게 느껴지더군요. 남편이 잡혀가고 시동생은 오히려 잘 됐다고 했어요. 형도 부모님도 이번 일로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형수님이 너무 좋았지만 형수님도 좋은 사람 만나야죠. 가서 새 인생 사세요. 다신 형 같은 사람 만나지 말고요. 도련님도 힘내세요. 도련님은 정말 좋은 여자 만날 거예요. 그렇게 서로 인사를 하고 헤어졌고 저는 얼마 안 있어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그 전에 시부모님은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싹싹 빌었어요. 아유, 사돈, 아무리 화가 나셨다고 이런 일까지 벌이면서 우리 민수를 꼭 콩밥을 먹이셔야 했어요. 노여움 푸시고 우리 아들 선처 좀 해주세요. 라는 시어머니 말에 친정엄마는 버럭 화를 냈어요. 당신이 내 딸한테 얼마나 막말했는지 다 들었어요. 진짜 뻔뻔하다 말만 들었지. 이런 낯짝 두꺼운 인간들 처음 보네.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요. 안 그러면 당신들까지 콩밥 먹일 테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아빠 앞에 엎드려서
사돈, 제발 우리 집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민수가 가게 때문에 돈도 몰아내라고 얼마나 성화들인지 다 저당 잡히고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한때 자식같이 생각한 사위 아니겠습니까?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도와주세요. 아들 좀 꺼내주세요. 제가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제 유언장 위조뿐만 아니라 이전에 아드님이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걸려 있었어요. 제가 경찰에 뭐라고 말한다고 한들 소용도 없고 저는 된다고 해도 말할 생각 없습니다. 아드님은 우리 현장일을 이용해서 우리 집 재산을 전부 꿀꺽하려고 했고 그거에 두 분도 동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건 눈 감아 드릴 테니까 이제 찾아오지 마십시오. 두 분이 우리 현장에 괴롭힌 거 생각하면 저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니 더는 저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아빠가 화도 크게 내지 않으면서 단호하게 말하자 시부모님도 그런 아빠가 무서웠는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신혼집에서 짐을 빼면서 곧 팔릴 집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정말 비싼 값을 치르고 인생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집에 돌아온 저는 한동안 회사 일에만 열중하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혼자만의 생활을 즐겼어요. 정말 남자라면 질려서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았죠. 그런 제 마음을 부모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 저한테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영화도 혼자 보러 가고 여행도 혼자 다니며 사람들과는 담을 쌓고 살았죠. 그러다 정우 오빠 부인의 소개로 한 사람을 알게 됐어요. 대학 연구소에 있는 그 사람은 제가 받았던 상처를 전부 씻어줄 만큼 착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결혼하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남자도 한 번 결혼을 했다가 부인이 일찍 죽어서 혼자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아픔을 좀 더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랍니다. 한눈에 홀딱 반한 남자 때문에 큰 곤혹을 치렀지만 그게 인생의 액땜이었는지 지금까지 평탄한 날들을 보내고 있네요. 부모님도 아직 정정하셔서 잘 지내고 계시고요. 저와 남편은 늦둥이를 낳아 재미있게 잘 살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